학생들이 진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국 중고등학교의 55%만이 진로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99%가, 또 일반고의 경우 89% 이상이 진로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진로 설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중학교만 해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쩌면 1차적으로 진로 결정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진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진로 설계를 돕는 전문 교사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2014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기로 이미 기획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중학생들도 빨리 진로 상담 교사가 배치돼서 본인들의 좀 진로 설계를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도 또 그 후에도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도전 직업 체험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주인공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림중학교 3학년 심서영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학교 진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서영 학생은 꿈을 결정했나요? 어떤 게 하고 싶어요? 아직 하고 싶은 게 결정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래희망은 승무원하고 과학수사 요원인데 과학수사 요원이 하고 싶어서 경찰서도 가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서 견학도 해봤습니다. 그랬군요. 자, 과학수사연구원도 하고 싶고 또 승무원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 과학수사연구원은 왜 되고 싶은 거였어요? 과학수사연구원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어본 과학수사 관련된 책에서 과학수사 요원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껴서 그때부터 과학수사 요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은요? 승무원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본 승무원이 되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그래서 저도 승무원이 되면 저렇게 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영 학생, 이 과학수사연구원하고 승무원의 경우는 꿈이 방향이 좀 상당히 다르잖아요.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과학수사요원이라는 직업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이유는요? 승무원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예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게 된 꿈인 것 같은데 과학수사연구원은 정말로 제가 진지하게 하고 싶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서영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과학수사연구원을 꿈꾸면서 경찰서 체험도 해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또 견학도 가봤는데 비교적 중학생치고는 체험을 많이 해본 편이죠? 예, 사실 중학교 시기에 자기 직업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정부에서도 중학생들의 진로 체험, 직업 체험을 강조하고 있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서영 학생의 경우는 유독 많이 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 체험을 할 때 우리가 횟수가 많으면 일단 좋죠. 그 직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근데 문제는 자발적인 또는 계획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냥 뭐 반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체험을 많이 한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돼서 그것이 하나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사실 체험을 할 때마다 넓이와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 교육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경험의 나선형적인 경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되면은 이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수동적으로 한다면 그 체험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아마 학생의 경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체험이 강조되면서 많은 중학생들이 막 이렇게 때로 여기저기 네. 몰려다니며 체험하는데 사실 그거는 계획적이지 않는 체험이라면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또 본인이 원하는 체험이 아니라면 실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하나의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영 학생도 이번에 과학수사요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떤 걸 체험하고 싶은지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일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증거물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넣으면 바로바로 범인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또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이 되어야 하는지 그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네, 우리 서영 학생이 계획도 세우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제대로 체험을 하고 왔을까요? 도전 직업 체험 과학 수사 4편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이곳에 과학수사 요원들이 있다. 첨단 수사 장비와 기술,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학수사 요원들. 이들을 만나기 위해 서영이가 출동했다. 현장의 작은 흔적만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과학수사계의 베테랑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팀원들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의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과학수사계. 이 중 서영이가 가장 먼저 만나볼 업무는 바로 미세 증거물 분석이다. 우리가 옷에서 살짝만 스쳐도 이런 섬유는 다 남게 돼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안 보이는 섬유가 보이는 거지. 이게 지금 몇 배로 확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200배 사이즈로 확대한 거예요. 원래 크기의 200배.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다음으로 서영이가 찾은 것은 몽타주를 만드는 것. 범죄 사건의 목격자가 있었다면 몽타주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범인의 생김새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과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섬세함이 중요하다.